기본서 20페이지 2단원 직업심리검사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들은 심리검사 도구를 제작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심리검사 도구 제작된 것을 내담자한테 시행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해석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업심리검사를 공부를 하는 건데, 자, 수업하기 전에 먼저 심리검사 제작할 때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흥미검사나 성격검사나 이런 심리검사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영역을 규정을 해야 되겠죠. 무슨 심리검사를 성격검사인지 흥미검사인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직업상담사 적성검사지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성검사. 적성이라는 것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능력.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신입사원들한테 적성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적성검사는 뭐냐 하면 능력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할 때 이 회사에 알맞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적성검사예요. 적성검사지. 자, 그러면 직업상담사 적성검사지를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하면 예비문항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예비문항은 이 직업상담사가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상담 능력이 뛰어납니까? 1번 뛰어나다, 2번 조금 뛰어나다, 뭐 이런 거 예비문항. 그리고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습니까? 직업 정보에 대한 직업 정보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또는 노동시장의 흐름을 다 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비문항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 전국에 10만 명 정도의 직업상담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만 명을 다 예비문항을 시험 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들을 표집을 해야 되겠죠. 모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표집한다라고 하고 그 표집된 한 100명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그 직업상담사를 대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표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 집단으로 이제 예비문항을 시험을 쳐서 직업상담사 적성검사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예비문항이 신뢰도가 있는지 타당도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 하면 이제 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규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 100명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쳐가지고 뭐 50점, 60점, 70점, 80점 이렇게 점수가 나왔겠죠. 그러면 50점은 직업상담사 적성 능력이 조금 부족이라고 하고, 60점은 한 양호, 70점은 잘함, 80점은 아주 잘함, 이렇게 이제 100명에 대한 점수를 쭉 파악했을 때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적성검사지를 가지고 직업상담사 일반 사람들 한번 시험을 치게 하죠. 예를 들어 시험을 쳐가지고 이 개인이 예를 들어 80점이 나왔다. 그러면 요 규준의 점수 요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80점이면 아주 잘함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그냥 심리검사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예비문항도 하고 표집도 하고 대표 집단이라는 것 용어도 있고 신뢰도, 타당도라는 용어도 있고 그리고 규준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요 용어들을 다 한번 이렇게 이제 직업심리검사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업상담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심리검사 도구 한 6가지를 또 별도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 20페이지 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보시냐 하면 페이지 28쪽을 가보세요. 페이지 28쪽에 가보면 상갈로 3번 신뢰도라고 있습니까? 거기 위에 여백이 있을 건데 거기에 조금 하나 써놓아 보세요. 자, 신뢰도, 타당도라고 좀 써놓고, 자,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신뢰도, 타당도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게 조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신뢰도, 타당도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고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뢰도는 뭐냐면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어떤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만 해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요거 신뢰도 타당도를 이제 예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능 검사를 하려고 해요. IQ 검사. IQ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체중계를 가져왔어요. 체중계. IQ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체중계를 가져와 가지고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75kg. 첫 번째는 75kg. 두 번째는 또 74kg. 세 번째 검사를 해보니까 또 75kg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능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체중계를 가져와 가지고 세 번 검사를 해보니까 75kg, 74kg, 75k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신뢰도는 있는 검사예요? 없는 검사예요? 신뢰도는 있는 거예요. 왜? 일관성이 있죠. 신뢰도는 일관성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떤 결과에 대한 일관성. 그러니까 지능 검사를 하는지 뭔 검사를 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75kg, 74kg, 75kg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죠.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는 게 신뢰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타당도는 이 검사에서 타당도는 있어요, 없어요? 타당도는 없는 거예요. 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지능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체중계를 가져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검사를 봤을 때는 타당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신뢰도 타당도 구분이 됩니까? 예, 우리가 자주 사용했지만 막 이렇게 우리가 심리검사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심리검사지가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낮은 검사지는 있어요. 자,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검사지는 있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 검사지도 있는 거예요. 심리검사지가. 그런데 신뢰도가 낮으면요, 타당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검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검사지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뢰도가 무조건 높으면 그런 검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타당도가 높고 낮고 그런 상관없이. 그런데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아무리 높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검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낮은 검사지도 있고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은 검사지도 있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아요. 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낮은 검사지도 있고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은 검사지도 있잖아. 그러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요거 하나를 봤을 때 타당도가 높은지 낮은지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신뢰도 타당도 요거 구분 정리 좀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우리 다시 교재 20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제일 위에 상갈로 1번 직업심리검사 1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심리검사는 규준참조검사이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밑줄 거세요. 심리검사는 무조건 규준참조검사예요. 규준참조검사. 준거참조검사 하면 틀린 거예요. 규준참조검사. 그리고 2번. 자, 1번하고 4번까지 이렇게 묶으시고 자, 2번 가겠습니다. 측정의 오차가 작을수록 신뢰도는 높은 경향이 있다. 자, 신뢰도가 금방 뭐라고 했어요? 우리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오차가 작다라는 것은 어떻게? 신뢰도가 높은 검사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측정의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높은 경향이 있다. 3. 검사의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를 높게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 검사지도 있고 낮은 검사지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도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4번.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적 구인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뭐?
타당도의 개념이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능 검사를 하는데 체중계를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흥미 검사인지 성격 검사인지 그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다? 타당도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5번, 6번, 7번을 이렇게 묶고, 자, 5번 갈게요. 심리 검사는 알아보는 심리 특성을 대표하는 행동 진술물을 표집해놓은 측정 도구이고, 6번 심리검사는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왕이면 표준화,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고, 7번 심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각 검사에 대한 훈련을 마친 후에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 보면 쉽게 풀려야 알겠죠. 자, 밑에 좋은 심리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 심리검사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좋은 검사인지를 알아보는 건데, 첫 번째 타당도, 두 번째 신뢰도. 당연하겠죠. 어떤 문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표준화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이에요. 누가 이렇게 시험을 심리검사를 봤다 하더라도 표준화가 돼야지. 비표준화라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야 좋은 심리검사고, 또 표준화하고 객관화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실용도는 보세요. 아무리 좋은 심리검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 검사를 받는데 한 1억이라는 비용이 발생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실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실용도도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밑에 3, 심리검사 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나왔는 시험 문제를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모아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묻고, 자, 1번 검사의 구두 지시사항을 미리 충분히 암기하면 좋겠죠. 두 번째, 지나친 소음과 방해 자격이 없는 곳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좋겠죠. 세 번째, 수검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 격려를 통해 수검제를 하여금 검사를 성실히 하도록 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고. 자, 4번, 5번, 6번 묶으시고, 4번 검사는 진행 중인 상담 과정의 한 구성 요소로만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담에서 심리검사를 그냥 하나의 구성 요소, 그냥 참고 정도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5번 검사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를 얻는 하나의 도구. 이것도 약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심리검사를 너무 지나치게 믿고 그거에 대해서 뭐 결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6번 검사는 내담자와 함께 협조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고, 자, 7번하고 10번까지도 이렇게 묶으시고 7번 볼게요.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8번 검사 결과에 대해 여러 정보에 근거한 객관적인 견해 밑줄 거세요. 객관적인 견해를 설명해 줘야 돼요. 객관적인 거. 그런데 여기서 주관적인 견해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상담자가 자기의 그냥 마음대로 생각한 주관적인 것을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객관적 밑에 주관적이라 하고 갈로 열고 X라고 쓰세요. 자, 9번 검사 결과에 대한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사용한다. 당연해요.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지. 저 상담자가 자기가 좀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전문적인 막 용어를 막 사용하면 내담자가 못 알아듣겠죠.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담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주는 거고. 10번 검사 결과에 대한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방어를 최소화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내담자가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자가 뭐 예를 들어 뭐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는 속에서 상담을 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11번 상담자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 검사 점수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21쪽 4 직업심리검사의 용도라고 되는데, 첫 번째 보세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내적 특성의 진단이라고 했죠. 심리검사는 뭐냐면 마음이 기분 좋다, 안 좋다,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세요. 마음이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게 우리가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진단하는 게 심리 검사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내적
마음속에 있는 내적 특성을 진단하는 게 심리검사고, 두 번째, 현재 또는 향후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세 번째, 조직에서의 선발, 배치, 승진 등과 같은 의사결정의 자료로도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를 보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5. 심리검사의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되는데, 진단, 마음이 어떤지 진단을 하고, 예측, 향후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도 하고 또 분류도 하는 거예요. 그 갈로 옆에 3번 옆에 하나 써놓을까요? 합리화 갈로 열고 X. 자, 일반적인 목적은 요 1, 2, 3번이 있는 겁니다. 자, 반갈로 2번 가겠습니다. 주요 용어도 볼게요. 주요 용어 제가 여기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자, 주요 용어 시험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1. 문항 난이도 가겠습니다. 문항 난이도.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으시고, 여기서는 4번만 일단 체크하세요. 4번이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건데, 자, 1번 볼게요. 문항 난이도는 문항 난이도 치수는 전체 응답자 중 특정 문항을 맞춘 사람들의 비율로서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2. 문항이 어려울수록 검사 점수의 별량이 낮아져서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3. 문항의 난이도가 0.5일 때 검사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문항 난이도의 치수가 높을수록 쉬운 문제 밑줄 거세요. 높을수록. 그러니까 0에서 1인데 1에 가까울수록 쉬운 문제예요. 알겠죠? 이게 반대로 어려운 문제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가져가시면 되고. 5. P는 N분의 R 곱하기 100. 단 R은 어떤 문항의 정답을 한 수, 그리고 N은 총 사례수라고 했죠. 자, 요렇게 보기에 나와가지고 P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문항 난이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2. 문항 변별도. 1. 변별 지수는 -1에서 1의 값을 갖는다. 문항 난이도하고 문항 변별도하고 치수가 다르죠. 요거 좀 구별하셔야 되고. 2. 문항 변별도가 높으면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3. 문항 변별도가 높다는 것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 자, 변별이라는 것은 차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차이를 구별하는 거.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변별,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완전 착 구분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항 변별도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문항 변별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번째. 자, 변별 지수는 상위 점수 집단과 하위 점수 집단 각각에서 문항을 맞춘 사람들의 백분율 차이 값을 말한다. 이게 다 맞는 건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만 가져가세요. 변별 지수는 -1에서 1. 요것을 어떻게 나오냐면 0에서 1이라고 나와요. 문항 난이도는 0에서 1이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3번. 분류 변인 볼게요. 분류하는 변인. 연령에 따라 분류해야 되겠죠. 지능에 따라, 성격 특성, 태도 등과 같은 피보험자의 속성에 관한 개인차 변인들을 말한다. 요 문장이 나오면 분류 변인이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4. 심리검사 문항 형식으로 제한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럼 밑에 요것만 좀 찾아가시면 돼요. 신뢰도가 높으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항을 추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요거 찾아가시면 되고. 5. 중앙값이 의미하는 것. 중앙값은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점수, 밑줄 그어서 평균 점수를 얻었다. 평균 점수나 중앙값이나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중앙값이 의미하는 것은 평균 점수를 얻었다. 요거 찾아가시면 되고. 6. 표준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오차라는 것은 뭐냐면 매번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 오차가 나죠. 오차. 이걸 차이가 나는 것을 오차라고 하고, 이 오차의 평균을 뭐냐고 하냐면 표준 오차예요. 표준 오차. 그러니까 평균적인 오차.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게요. 표준 오차를 고려할 때 오차 범위 안의 점수 차이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오는 오차는 무시해도 좋다.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하면 리서치 이렇게 조사하고 있죠. 그러면 뭐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말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 5라고 하는 것은
O가 높은 거나 낮은 거나 이런 것을 무시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오차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7. 검사 점수에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 요인은 오차를 발생시키는 거 수행 경험. 내가 경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조금 오차가 차이 날 수도 있고, 수행 불안. 내가 검사질을 하고 있는데 불안할 때에도 오차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 수검 당일의 생리적인 조건.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도 또 안 좋을 때하고 좋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면 되는, 요 세 가지 가져가시면 되고, 여덟 번째, 상관계수 갈게요.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한 변인의 변량이 다른 변인의 변량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자, 상관계수 제곱 동그라미.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때 상관계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관계수를 쓴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교 대상을 제곱한다 동그라미 하고, 다른 변량을 어느 정도 설명 동그라미. 요거는 이제 문제로 조금 이따 한번 익혀볼게요. 자, 제곱하고 설명 동그라미 하고, 자, 9번 갈게요. 표준화 1. 검사 실시와 채점 절차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잘 정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표준화 찾아가시면 되고, 밑에 2번. 검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을 가능한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표준화인데, 외적 변수들을 가능한 제거한다는 거 있죠. 자, 어떤 심리 검사지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할 때 외적 변수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바깥에 이제 소음이라든지 또는 기후, 첫 번째 검사했을 때는 이 실내에서 너무 더우면 안 되겠고 또 너무 추우면 안 되겠죠. 이런 외적 변수들을 최대한으로 동일하게 해준다는 거에 이제 외적 변수들을 가능한 제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표준화의 특징 볼게요. 3번. 기억 보세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겠죠.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검사의 실시와 채점이 객관적이다. 누가 채점을 하든 간에 점수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알겠죠? 객관적이다. 맞고. D가 표준화 검사는 무선적 오차는 있다라고 돼 있죠. 아무리 객관적이고 표준화로 틀을 딱 짰다 하더라도 조금의 우연적인 오차는 있다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선적 오차는 있다 동그라미 쓰세요. 무선적 오차는 있다. 무선적이 우연적 오차 같은 말이고, 리얼 규준 집단에 비교해서 피검사지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것도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D급만 체크하세요. D급만. 자, 동그라미 4번.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은 검사자의 변인, 채점자의 변인, 실시사항의 변인. 요 세 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10. 측정 갈게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이나 사건에 수치를 할당한다. 수를 할당한다,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사원들이 볼펜 들고 이렇게 측정한다고 하죠. 그러면 숫자를 넣잖아. 숫자를 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할당한다는 말은 측정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 자, 11번 갈게요. 척도 갈게요. 척도. 일정의 측정 도구로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 대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련의 체계화된 기호 또는 숫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척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에 명명척도, 동그라미 2번에 서열척도, 동그라미 3번에 등간척도, 네 번째는 비열척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2번 서열척도만 이렇게 체크하세요. 서열척도는 채빈치하고 중앙치 동그라미에서 중앙치. 여기서는 척도에 대해서는 제가 2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차에서는 서열척도만 조금 중앙치만 동그라미에서 중앙치. 요것만 답만 좀 찾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2차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1차 때는 요거는 이제 답만 좀 찾아가시면 돼요. 2번에 서열척도에 중앙치 동그라미 하세요. 자, 요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자, 기출문제 38페이지 1번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심리검사는 준거참조검사가 아니고 규준참조검사라고 내가 밑줄 꺼드렸죠. 요거는 규준참조검사가 왜 규준참조검사인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심리검사는 규준참조검사가 맞는 말이고, 자, 2번, 3번, 4번은 우리 다 했고,
자, 문제 2번. 다음 중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심리검사의 목적은 검사 결과를 얻는 것이다. 심리검사가요, 꼭 검사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 내담자에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아보면 1번이 그래도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3번. 다음 중 좋은 심리검사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타당도, 신뢰도, 표준화 있어야 되겠죠. 추상적 구성 개념. 추상적이라는 건 약간 주관적이거든요. 이런 거는 표준화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좋은 심리검사가 아닌 거예요. 4번. 심리검사 실시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수검자에게 검사 경과를 통보할 때 일상적인 용어보다 통계적인 숫자나 용어를 중심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줘야죠. 5번. 심리검사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4번. 검사의 결과는 가능하나 내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검사 결과를 내담자에게 제공해야죠. 맞죠? 6번. 검사 해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검사 결과에 대해 여러 정보에 근거한 주관적 견해를 설명해 준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7. 심리검사 결과 해석에 의해서 상담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상담자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 검사 점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맞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자, 1번 볼게요.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아니죠. 일상적인 용어. 2번. 검사 점수를 그대로 전달한다. 점수를 그대로 전달한다기보다는 이 검사 점수가 의미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4번째. 내담자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죠. 알겠죠? 8번. 다음 중 직업심리검사 용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2번 보세요. 한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절대적 기준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객관식 문제에서는 조금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2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 자, 9번 갈게요.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목적 내지는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합리화. 10. 문항 난이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보세요.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쉬운 문제라고 했죠. 4번이 틀리고 10-1번 문항 분석에서 다음의 P는 무엇인가 했을 때 P는 N분의 R 곱하기 100. R은 어떤 문항의 정답을 한수, 그리고 N은 총 사례수. 이건 뭐예요? 그렇죠. 문항 난이도. 11번 문항 변별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변별 질수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아니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갖잖아요. 12번 다음 중 분류 변인을 옳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 3번 연령, 지능, 성격, 특성, 태도 등과 요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고 13번 심리검사 문항 형식으로 제한형을 사용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 신뢰도가 높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항을 추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4번 하시면 되고 14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적성검사에서 철수는 규준에 비추었을 때 중앙값을 얻었대요. 중앙값을.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4번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점수를 얻었다. 평균 점수, 중앙값, 평균 점수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15번 검사 점수의 표준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표준 오차를 고려할 때 오차 범위 안의 점수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5, 표준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는 이 5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6번 검사 점수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수행 능력이 아닙니다. 알겠죠? 수행 능력. 능력은요 잘 안 바뀌어요.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게 오늘 검사 받고 내일 검사 받고 이런, 그러니까 능력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의 수행 경험이라든지 2번의 수행 불안, 네 번째 수검 당일의 생리적 조건, 요거에 따라 가지고는 오차가 조금 발생시킬 수 있지만 능력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3번이고 17번 지능검사 점수와 학교에서의 성적 간의 상관 계수가 0.3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우리 교재 22페이지에 보면
8번에 상관계수 찾았죠.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한 변인의 별량이 다른 변인의 별량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0.3이죠. 0.3을 제곱하면 몇이에요? 0.3을 제곱하면 0.09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0.09가 백분율로 나오면 야가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답은 일단은 몇 번이냐 하면 3번 보세요. 학교에서의 성적에 관한 별량이 몇 프로? 9% 맞죠? 0.09가 백분율로 따지면 9% 되잖아. 그러니까 9%가 지능검사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설명 동그라미. 설명. 그렇죠? 자, 상관계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 제곱하면 마지막에 설명해준다. 이거 기억나요? 그렇죠. 상관계수 0.3을 제곱하면 0.09, 9%가 어떻게 설명해준다. 요 문장만 찾아가시면 돼요. 자, 18번 볼게요. 지능검사 점수와 학교에서의 성적 간의 상관계수가 0.5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0.5를 제곱하면 0.25죠. 0.25가 퍼센트로 하면 100분율로 하면 25% 찾아보세요. 2번 아니면 3번이죠. 그런데 3번을 보세요. 학교에서 성적에 관한 별량의 25%가 지능검사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고 19번 다음 관련에 알맞는 심리검사 용어는 했는데 뭐라? 검사의 실시와 채점 절차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들 잘 정리한 것을 말한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표준합. 20번 검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을 가능한 제거한다. 외적 변수 제거한다. 주변의 환경들을 소음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온도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 목적이 뭐예요? 목표인 것은 그렇죠. 표준합. 21번 다음 중 비표준화 검사와 비교할 때 표준화 검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체계적 오차는 있어도 무선적 오차는 없다. 무선적 오차도 있다라고 했잖아. 무선적이 우연적이잖아. 아무리 표준화된 검사지라 하더라도 무선적 오차는 있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21-1번 심리검사의 표준화를 통해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이 아닌 것은 했는데 검사자의 변인, 3번의 채점자의 변인, 4번의 실시상황의 변인이 있는데 피검자의 변인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이거 2번이 아닌 거고 22번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하는 사건의 수치를 할당한다. 수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죠. 측정. 23번 다음 기초통계치 중 명명척도로 측정된 자료에 파악할 수 없고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중앙치. 요것만 찾아가셔야 알겠죠. 중앙치. 자, 그리고 교재 23페이지 다시 오셔서 방갈로 3번에 실시 방법에 따른 심리검사 분류하고 그 밑에 보면 방갈로 4번에 사용 목적에 따른 심리검사 분류 찾았습니까? 자, 문제가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 실시 방법에 따른 검사가 아닌 것 해가지고 사용 목적에 따른 그 검사지가 나오고 사용 목적에 대한 걸 물어봐가지고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갈로 3번에 실시 방법에 따른 심리검사 분류하고 방갈로 4번에 사용 목적에 따른 심리검사 분류 종류를 이렇게 조금 수험생 여러분들은 갖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방갈로 3번에 실시 방법에 따른 심리검사 분류 먼저 보겠습니다. 1. 속도검사와 역량검사가 있네요. 갈로 아래 보세요.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인데 동그라미 1번에 속도검사는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숙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능검사 같은 경우. 지능검사는 우리 IQ검사는 좀 문제가 좀 쉬웠죠. 쉬웠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게 속도검사예요. 속도. 동그라미 2번에 역량검사는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수학 경시대 같은 거. 수학 경시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막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줘도 제가 문제를 못 풀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것은 역량검사예요. 속도검사, 역량검사. 구분 차야 됩니까? 2번 개인검사와 집단검사. 갈로 안에 보세요. 검사 인원에 따라 분류하는 거. 혼자 하는 것은 개인검사, 여럿이 하는 것은 집단검사가 되겠고 3번 지필검사와 수행검사는 검사 도구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 지필검사는 그냥 시험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행검사는 그 우리 운전면허 할 때 실기시험을 그냥 수행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시 방법에 따른 검사는
속도, 역량, 개인, 집단, 지필검사, 수행검사 이런 종류가 있고 방갈로 4번에 사용 목적에 따른 심리검사 분류 1. 규준 참조검사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준거 참조검사가 있죠. 자, 규준 참조검사 문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검사 점수를 밑줄 그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낸다. 자, 규준 참조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로 안에 뭐가 있어요? 상대평가가 있죠. 2. 상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세 번째 성격검사나 적성검사에 주로 사용한다.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규준 참조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고 2번 준거 참조검사는 갈게요. 검사 점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수준인지를 점수와 비교해서 이용하는 거 당락 점수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평가. 국가 자격 시험 같은 경우 직업상담사도 60점이라는 기준 점수가 있죠. 이 기준 점수를 내가 높으면 합격하는 거 맞으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 시험은 규준 참조 검사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뭐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규준 참조 검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은 준거 참조 검사고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규준 참조 검사가 되겠죠. 요거 구별되겠죠. 그러니까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준거 참조 검사는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기준 점수는 검사 조직의 특성,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국가 자격증 시험이 직업상담사가 60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라든지 어떤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요 말이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잠시만요. 제가 우리 앞에 심리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라고 했죠. 심리검사는 규준 참조. 그러면 규준 참조 검사는 다른 사람과 점수를 비교한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심리검사가 왜 규준 참조 검사냐 하면 우리가 심리검사지를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할 때 표집, 대표 집단이라는 이 사람들 맞죠? 이 사람들의 점수로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 규준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50점은 어떻다, 60점은 어떻다, 70점은 어떻다. 맞죠? 이 점수가 어떻게 해요? 사람, 이 100명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걸 만들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개인이 이 검사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한 개인의 점수가 예를 들어 70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70점이 이 점수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규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개인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가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방갈로 5번에 측정 내용에 따른 심리검사 분류라고 돼 있죠. 1번에 인지적 검사하고 2번에 정서적 검사 있죠.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인지적 검사가 아닌 것 해가지고 정서적 검사가 나오고 정서적 검사가 아닌 것 해가지고 인지적 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갈로 안에 뭐가 돼 있어요? 지성적 홍성태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지성적 홍성태 일단 갖고 가시고 자, 1번 보세요. 인지적 검사라고 돼 있는데 갈로 안에 능력검사, 성능검사, 극대수행검사 이걸 다 좀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은 말인데 보기에서는 어떨 때는 인지적 검사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능력검사, 성능검사 이렇게 다 나오는 건데 1번에 인지는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잖아.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능력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인지적 검사를 다른 말로 능력 검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능이잖아. 성능 검사라고도 하고 극대수행 검사는 뭐냐면 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내가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검사지를 할 때 최대한으로 내가 최대한으로 내가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극대 수행 검사.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에 어떤 검사가 있느냐 하면 지능, IQ 검사. 내가 최대한으로 점수를 많이 받도록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성취도 검사. 우리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게 다 내가 성취도 검사잖아.
기말고사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최대한으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거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적성은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했잖아. 나의 능력. 적성이 능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글자 따가지고 지성적이라고 외우세요. 지성적. 그리고 정서적 갈게요. 정서적은 마음이죠.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잖아. 성격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잖아. 성격. 그리고 성향이잖아. 성향. 이것도 같은 말이고, 습관적 검사는 나의 성격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 검사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흥미 보세요. 흥미도 습관적이죠. 그리고 성격이라든지 태도 이런 게 다 정서적 검사예요. 알겠죠? 그러면 앞글자다 가지고 흥성태 맞죠? 그런데 여기서 지성적, 흥성태를요 그냥 홍성태라고 외우세요. 알겠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홍성태라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 좀 잘하는 이름 같지 않아요? 홍성태. 그러니까 홍성태는 공부 잘하는 애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애가 홍성태다. 지성적, 홍성태. 자, 유치하지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성자가 2개 들어가죠. 지성할 때 성자 들어가고 홍성할 때 성자 들어가죠. 그럴 때 지성할 때 성자는 성취도고 홍성태 할 때 성자는 성격. 요것만 좀 구분하세요. 알겠죠? 자, 구분만 하면 됩니다. 방갈로 6번에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1. 객관적 검사는 자 1번 인지능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도 객관적이고 지능 검사도 객관적이고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그 문제와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와 답이 있다는 것. 투사적은 뭐냐면 그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객관적 먼저 볼게요. 인지능력 검사, 지능 검사,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뭐 기질 및 성격 검사, 16 성격 요인 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1번과 3번만 체크하세요. 1, 2, 3번만 체크하시고 이게 객관적 검사라고 가져가시면 되고, 투사적 검사 갈게요. 투사적은 주관적 검사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와 정답이 정확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담자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투사적 검사 볼게요. 로샤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 잉크를 이렇게 여기에 잉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어놓고 다시 이렇게 보면 문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걸 보고 그 내담자한테 이렇게 내담자 심리 이런 것을 상담자가 이렇게 투사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로샤 검사가 있고, 또 집, 나무, 사람. 내담자한테 집을 그려보세요, 나무를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내담자가 집, 사람, 나무를 그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자가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문장 완성 검사. 나는 뭐뭇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뭇을 좋아한다. 빈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를 좋아한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내담자의 성격을 이렇게 상담자가 주관적, 투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투사적 검사라고 하고, 자, 주제 통각 검사도 그래요. 어떤 그림을 주제를 하나 주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담자한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하나의 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내담자가 생각나고, 이 그림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가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제 통각 검사. 그 인물화 검사는 금방 집, 사람, 나무 있었죠? 집, 사람, 나무. 거기서 사람만 그리게 하는 거 인물화 검사. 자, 투자적 검사. 이것도 좀 구분만 좀 하시면 되고, 방갈로 7번에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도구 밑줄 거세요. 질적, 양적이 있고 질적이 있으면 양적은 그냥 수치를 부여할 수 있고 질적은 수치를 부여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무작정 막 애운다기보다는 느낌을 보세요. 자, 1. 제노그램 우리 직업 가계도 배웠죠. 직업 가계도는 질적이잖아. 직업 카드 끌려 흥미를 찾는 거잖아. 직업에 대한 흥미. 그것도 질적이고, 역할놀이. 당신은 아버지, 나는 엄마, 나는 딸, 아들, 뭐 이런 역할에 대한 이것도 질적이고, 자기 효능감, 자신감에 대한 측정, 이것도 질적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43페이지 24번 가겠습니다. 심리검사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검사의 실시 방법에 따라
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검사는 했을 때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 찾았어요. 이거는 실시 방법이 아니고 사용 목적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1번이고 25번 다음 중 검사의 실시 방법에 따라 심리 검사를 분류한 경우는 했는데 그렇죠. 4번 지필 검사죠. 적성 검사, 지능 검사, 성취도 검사는 뭐예요? 그 인지적 검사에 인지적 검사 거죠. 인지적 검사.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고 26번 준거 참조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준거 참조 검사는 뭐예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렇죠.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에 찾아보면 4번 보세요. 기준 점수는 검사 조직의 검사 조직의 특성,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맞다라고 했죠. 자, 27번 다음 중 능력 검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능력 검사 지성적 찾아보세요. 지성적 홍성태가 홍이 흥미 검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4번이 아니고 28번 다음 중 석광적 수행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홍성태가 아닌 것은 해당하는 것이네요. 28번 해당하는 것은 4번 흥미검사고 29번 직업사항 개인의 성향 밑줄 거세요. 성향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3번 보세요. 개인의 능력 발달, 능력 밑줄 거세요. 능력. 자, 성향 검사는 그 개인의 뭐예요? 흥미, 성격, 태도 이런 거를 검사하는 거죠. 그런데 3번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 발달 정도가 직업상 요구하는 능력에 적합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 것은 성향 검사가 아니고 성능 검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린 거고 30번 투사법 성격 검사가 아닌 것 했는데 자 1번, 2번, 3번은 우리 조금 전에 투사직 배웠는데 MBTI는 성격 검사잖아. 그렇죠? MBTI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 31번 다음 주 투자적 심리검사가 아닌 것은 했는데 4번의 CAT는 뭐냐면 요거는 인지능력검사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아니고 자 32번 다음 주 직업상담에 사용된 질적 측정 도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욕구 및 근로가치 설문 요게 1번이 아니에요. 알겠죠? 2번, 3번, 4번은 다 질적 측정이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